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설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구호를 좀 외쳐봤었는데요. 멘토님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왜 나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제가 어제 방송 보니까는 뒤로 갈수록 약간 희미하게 미소가 점점 번지는 게 보이던데요. 아닌데. 자, 오늘도 저희 구호 외쳐보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외쳐볼까요? 아니요. 외칠게요. 자, 하나, 둘, 셋, 가자!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주식잔소리2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전화,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시청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화나 문자 모두 말고 좀 편하게 핸드폰으로 상담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메신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나요, 멘토님? 네, 오픈 채팅방에 있어서 참여 방법을 한 번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거를 좀 만들었어요. 네,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휴대폰으로 보시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밑에 주식 짠소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검색 결과 더보기가 있어요, 밑에. 그래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 무료 공개 방송 링크 이렇게 해서 딱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안내해 주시니 주식 잔소리방 어떤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마침 알고 계셨나 봐요. 강연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강연회 예정돼 있으시죠, 멘토님? 네, 이제 강연회가 22일 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9일 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22일 날은 여의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 교보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22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입니다. 주제는 썸머랠리는 온다라고 주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할 건데 무료라는 거 공짜.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023153-2664번으로 접수를 하시고 오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예약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꼭 전화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 6월 초에 강연했을 때도 똑같은 주제였었는데요. 자료를 그때는 안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앵커분들도 아마 오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만 간다라는 거 네. 그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 받아보려고 진짜 가고 싶은데 하필 결혼식이 있어서 다들 네. 예를 대더라고요. 네. 다음 강연에는 저도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월 20일 훌쩍 다가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좀 편하게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4번으로 꼭 전화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현재 강박권이긴 한데요. 이게 약간 불안해요. 계속해서 약박권 갔다가 강박권 갔다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오늘 시장 괜찮을까요? 네, 일단 여전히
상승 기조를 좀 유지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내일이 이제 동시만기예요.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보다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수가 2200 가면 어떻고 2000포인트까지 밀리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좀 강한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강하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업종 최근 들어 흐름들이 나왔었고 화학업종들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시장이 있어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냥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압축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실적주들, 성장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많이 밀린 게 아니라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요. 그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쪽 많이 올랐어요. 네. 비메모리 쪽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5G 많이 올랐어요. 통신 장비 쪽 섹터가 있죠. 그러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추격 매수할 자리대는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자리대에는. 물론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의심을 할 사람도 없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었고 실적도 거기에 따라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조정 받았으니까 요거 한번 매수해볼까?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발 일단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 이제 내일이 동시만기가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어닝 시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까지 8월 연결 기준으로 보면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한 달 이상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그럼 결국은 앞으로 올라갈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뭐 그런 포트, 가지아 포트가 있죠. 네. 뭐 그거만 좀 잘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뭐 카메라 모듈, 5G, 비메모리 이런 통신 장비 쪽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두 발짝 정도 물러서서 좀 더 지켜봐라라는 말씀해 주셨죠. 자, 7월에 어닝 시즌 8월 15일까지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더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좀 더 실적을 보면서 저평가 기업을 좀 발굴해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한국 시장이 너무 싸요. 지금 보면은 철강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화학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철강 섹터 하면은 이제 포스코가 대장이죠. 네. 보자고요. 많이 빠졌어요, 정말. 네. 정말 많이 빠져 있는데 오늘 철강주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하락 추세대예요. 여전히 하락 추세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지? 뭐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냥 너무 싸요.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당 자산 가치는 52만 원대입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5배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낮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작년에 배당이 4%였었어요. 은행의 이자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높네요. 네. 2배는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나 배당 받고 싶어. 좀 안전한 거 하고 싶어. 그럼 이런 주식을 보는 겁니다. 고배당 가치주.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철강 쪽을 봐도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뭐 철강 쪽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물론 이제 또 방송을 보면 그래?
이거 배당도 많이 주고 저평가? 아, 그럼 한번 사볼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투자 마인드로 보고 배당을 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기업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배당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봐볼까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아베스틸 한번 볼까요? 세아베스틸도 4.8%의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주당 자산 가치가 지금 5만 1,000원대에 있는데 그럼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5배도 안 되죠. 얘도 그렇네요. 그렇죠. 고배당 가치주. 그렇죠.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친구는 포스코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의 부분들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지금 상단에 부딪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고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경기가 좀 돌아설까? 뭐 국내 쪽의 경기도 뭐 2분기 때는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조금 지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받았고요. 실적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근데 배당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산 가치보다 지금 상당히 싸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배당까지 노리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난 연말까지 한번 투자를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고 주가는 바닥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싸게 사놓는다면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나는 가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실적 위주로 해서 성장하는 섹터를 볼 거냐 지금은 이 두 가지만 놓고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냐 성장주냐 요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고 포지션을 좀 취하셨으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배당주냐 성장주냐 자기만의 한번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철강이 오늘 조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또 생각했을 때는 철강, 뭐 시멘트, 건설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친서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며 멋진 편지였다. 우리 사이에 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에 오늘 대북 경협주들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정말 잠깐의 꿈일까요? 근데 이게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 하시려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았고 아주 뭐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접촉이라든가 이런 진척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냥 다 엮여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 시멘트, 그다음에 전력주들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고 철도주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단 말이에요. 송전주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옥석을 좀 가리면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현대그룹주가 제일 우선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현대로템이나 현대엘리베이터 뭐 이런 쪽이 가장 그래도 대북 쪽에 있어서는 수혜가 가장 큰 기업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언젠간 좋아지겠죠. 언젠간 좋아지겠는데 이게 기대감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이슈거리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식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게 협력 관계, 뭐 다시 대화의 틀을 다시 열고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엮여 있는 게 좀 많아요, 고민거리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 분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또 러시아, 중국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이게 중국이 혹시 북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나 이거 대북 관련주 중에 좀 뭐 괜찮은 부분들이 없을까? 뭐 그걸 보게 된다라면 뭐 철도 관련주들은 뭐 다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네. 저라면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거 좀 괜찮다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유니온이나 티플렉스, 네. 뭐 포스코 엠텍 뭐 요런 그 자원 개발 업체들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면서 히토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대북 쪽과도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테마 쪽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단적으로 유니온 같은 부분들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 갭을 메우고 있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5,650원? 지금 주가가 6,080원, 6,0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주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딱 하고 나오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그럼 뭐 한 거의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니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실을 다 떨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당 자산 가치가 7,000원대에 있다라는 거, 재무 구조도 좀 괜찮다라는 거, 자산 가치보다 일단은 싸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구멍은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대북 이슈뿐만 아니라 히토리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차라리 하실 거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티플렉스는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서프라이즈하게 좋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주당 자산가치 3,400원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한 2,8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대북 관련주 하게 된다라면 종목을 좀 더 보게 되면 네. 큰 종목군들도 봐야 되니까 현대로템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 권역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뭐 들어가는 그런 자리대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단 덜어낼까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러면 과거의 흐름들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이때를 좀 보세요, 이때.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는 시기가 매도 관점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하락 N자로 빠졌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에 있어서 절반 되돌림이니까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니까 그 자리대가 보게 되면 약 한 24,000원 정도 때까지예요. 그럼 이 자리대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대는 끊고 나오는 전략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 즉 결론은 대북주들 같은 경우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차례는 끊어주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차트가 아직 역배열이에요. 정배열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 오늘 어쨌든 치서 관련해서 약간의 흐름들 잡히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역배열권이라는 점 계속해서 주의하시면서 한 번쯤 어디서 끊어가면 좋을지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테마 좀 흐름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별로 딱히 나오는 건 없는데 조선업종이 그래도 좀 잡히고 있어요. 조선업종 최근에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조선이 석 달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오늘 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주가는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아요. 네, 맞아요.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고요. 뭐 때문에 상승했고 뭐 때문에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 조선주가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뭐 그 정도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크게 의미를 좀 두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이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선 쪽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게 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주가가 한 차례 조선 섹터들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LNG선에 있어서의 특화된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한국 쪽에. 그 부분들이 있어서 한 차례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 LNG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 시장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우조선양이 조금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M&A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결국은 만약에 제가 조선 쪽에 있어서 이걸 한다라면 저는 조선주를 좀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피팅 업체를 좀 볼 것 같아요. 뭐 그 본행제 쪽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선주는 일단은 저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업종별로 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업종 넣어볼게요. 화장품 업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화장품을 비롯한 5대 소비재 수출을 350억 달러를 목표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수치가 좀 높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이만큼 이뤄낼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그죠? 이게 지금 무역 분쟁이 미국하고 진행을 하면서 미국은 우리 쪽에 너 중국 쪽에 하지 마, 뭐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대놓고 나서 너 미국 도와주지 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이게 화장품 쪽에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중국 쪽에 있어서의 옛 영광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있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주가적인 수준은 옛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는 일단은 반등이라는 거. 대신에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차라리 화장품 관련주를 볼 때는 OEM, ODM 업체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 신라나 이런 기업들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면세점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좀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악재가 다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좀 두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악재가 해소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라면 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부분들은 없고 할 것이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인 그냥 수급적으로 모여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의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업종이나 뭐 테마들 여러 가지 움직임들 하나둘 포착은 되고 있지만 이슈에 따른 약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 계속해서 뭐 가치주, 성장주를 조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략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목 섹터들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와 오늘 검색량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저희 오늘 시장 좀 힘 좀 내라고 구호 한번 외쳐보고 갈게요. 하나, 둘, 셋, 가자!
네,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난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오가고 있죠. 이에 남북 경협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 4.64% 오르면서 17,000원에 근접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3천억 원 규모의 트램 수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대북주 관련으로까지 묶이고 있죠. 자, 현대로템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악재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화천기계죠.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설 나오면서 조국 관련주로 장 초반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11.28% 오른 2,8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요, 앞타바이오입니다. 난치성 하망 치료제, 당뇨 합병증 치료제 등 이 바이오 기업인데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3만 원이었는데요. 일단 공모가보다 높은 4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앞타바이오 또 올랐네요. 상장 첫날인데 공모가 상회하고 있죠. 이에 계속해서 사람들 관심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세 보였는데 현재는 내려온 상태로 15.24% 하락한 채 42,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지능기업입니다. 이 트럼프의 북한 발언에 장중 17%대 급등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8% 급등세에서 3,0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포비스 TNC입니다. 지분 매각에 따른 현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18% 넘게 상승하며 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오픈베이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네요. 현재는 0.58% 빠진 3,4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샘코입니다. 어제도 장중 신고가 경신했는데 또 장중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굉장히 언제까지 오를지 궁금해지는 종목이네요. 12.85% 오른 28,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굉장히 종목 찾기 힘든데 실적 좋은 종목들, 돈 들어오는 종목들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텔레칩스, 두 번째 원익 IPS, 세 번째 ICD인데요. 텔레칩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죠. 이에 조정 시 접근해라 라는 전략 주셨고요. 원익 IPS, 중장기 관점에서 확실하게 성장한다. 이에 주목해라. 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ICD 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자, 계속해서 주목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 HB 테크놀로지. 오늘 새롭게 오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 이에 대한 수혜를 노리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 어제 발표했던 건데요. 자, 오늘 일단 HB 테크놀로지 살펴보고 이 앞서 얘기했던 종목들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HB 테크놀로지 가져오셨어요. 자, 어제도 ICD 이 디스플레이 쪽 갖고 오셨었는데 오늘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 갖고 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의 투자 관련해서겠죠? 그렇죠. 일단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그 IT 쪽이란 말이에요. IT 쪽인데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향후에 올라갈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들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 힌트를 대놓고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포트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섹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이 회사의 홍보대사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즉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검사 장비 쪽을 하고 있죠. 경쟁력이 좀 상당히 크다. 상장하고 있는 상장사 중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삼성 쪽에서의 QD-OLED 투자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가시화가 좀 될 것이다. 뭐 하반기에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고서의 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HB 테크놀로지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의 확대 부분들인데, 제가 올해 연초에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을 폴더블로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출시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전화기가 막 끊어지고 막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서 지금 그냥 갤럭시 S10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LG 폰으로 바꿔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 패널에 대한 증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점차적으로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 있어요. 투자 수혜예요.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더 플러스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게 중국 쪽 수혜도 됩니다. HB 테크놀로지가 삼성, LG뿐만 아니라 BOE, 차이나스타, 티안마, GVO 등등등 중국 고객사들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BOE 쪽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하죠. BOE 쪽의 고객사도 일단 협력사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에 19년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27만 주,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13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누군가는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달 중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했는데 ICD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럼 수혜를 받는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를 하고 해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만 좋지 내 계좌 쪽에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올라가 있는 것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방송 다 볼 필요가 없고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 보시면 제 장담컨대 계좌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지 계좌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 주식 잔소리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올라갈 주식 향후에 이런 것들 좀 보세요. 여러분들 좀. 네, 자 그리고 이 HB 테크놀로지는 오늘의 추천주고요.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추천해줬던 종목들 리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레칩스, 원익 IPS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둘 다 6% 넘게 올랐고요. ICD도 어제 하루 3%가 넘게 올랐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일단 박수. 어떻게 보세요? 네? 너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부끄러우세요? 적응 안 되네요. 왜요? 박수 한번 더 쳐드릴까요? 치세요. 예. 어떠세요? 사실 이게 그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을 좀 봐야 돼요.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고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칩셋 미디어라는 자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실적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5G 쪽에 있어 통신 장비, 5G 쪽이 구축이 되면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향후에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통신 장비 쪽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조금 쉬어간단 말이죠.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IPS예요. 예. 원익 IPS도 뭐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네. 사실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비메모리 이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원익 IPS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테라세미콘과 합병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 쪽 고객사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사업을 하고 있고 장비 쪽 사업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길게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투자 마인드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타 치려고 이거 방송에서 나오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지, 뭐 오늘 사갖고 10%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단기로 보고 들어간다라면. 투자 마인드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원익 IPS는 제가 성장을 감안하게 된다면 감히 이거 확정적인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자리수 바뀔 수 있다 해주셨잖아요. 네, 충분히 그죠? 바뀌죠. 네. 바뀌고도 남죠.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ICD가 있어요. 네. ICD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헬스케어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가시화가 좀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차곡차곡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ICD 같은 경우도 삼성투자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슬슬 수주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 쪽의 발주가 좀 상당히 급증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발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은 삼성도 한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른다라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보게 된다라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칩스, 원익 IPS, ICD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갖고 가고 있는 이 세 종목 리뷰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도 히든 종목 하나 드렸고 화요일에도 히든 종목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 히든 종목들은요. 방송에서는 일주일 후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나 빨리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메신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메신저톡 오픈 채팅방 오른쪽에 이 검색창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검색어 입력해야지 나오나요? 제가 여기 준비를 했죠. 그래서 네. PPT를 열심히 준비해 오셨어요. 네, 밤샜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PPT를 못하는데. 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대부분 다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프 채팅방 하는데 보게 되면 요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 돋보기 모양을 이렇게 탁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검색 결과 더보기 요 밑에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공개 채팅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객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채팅을 해서 올려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아마 히든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제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종목은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 해드렸는데 들어오시게 된다라면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조언 이런 부분들 많이 해드리니까요. 입장하시는 게 뭐 유리하실 거다라는 부분들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오픈 채팅방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얼른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우리 PD님이 많은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구호가 바뀌었어요. I can do it입니다. 네? I can do it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I can do it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I can do it. 자, 그러면은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노바텍요. 노바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15%요. 27,000원에 15%. 네. 현재 손실을 보고는 계시지만 아직 많이 보고 계시진 않으세요. 더 떨어지면은 고민이 될까봐 미리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회사 네. 그 전망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이게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궁금해서 예, 전망에 대해서. 네,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보세요? 어머니.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좀 며칠 됐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IT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쪽 섹터예요, 보면. 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한 3, 4일 된 것 같네요? 네네. 단기로 보셨죠, 어머니? 네, 저 좀 단기, 예. 단기 해갖고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세요, 어머니? 아니요, 처음 들어가봤어요. 이거 단기로 주식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긴 하는데, 단기는 처음이에요. 다 장기로 보는데, 요거는 그냥 잠깐 들어간 거예요. 잠깐 먹고 나오려고 하다가 물렸네요? 그죠? 그죠, 어머니? 좀 순화해서 표현해 주세요. 어머니, 네.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보면 종목은 좀 잘 고르셨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종목은 잘 골랐는데 네. 조금 비싸게 매수하신 거? 그게 조금 흠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에 15%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27,000원에. 네. 그럼 그 부분들보다 차라리 27,000원에 한 5%, 그 다음에 한 26,000원대 5%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더 오늘 매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어제 오늘의 저가를 보게 되면 25,000원이에요. 그죠? 네. 요거 25,000원 깨면은 안 돼요, 어머니. 아, 25,000원을 깨게 되면 아마 23,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머니가 단기로 좀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28,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세요, 어머니. 아, 28,000 갈까요? 뭐 오늘 보니까 27,000원대 중반까지 왔었는데 뭐 28,000원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머니 그 길게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앞으로 올라갈 주식군들을 보세요, 어머니. 예. 제가 무슨 종목군들 얘기 해드렸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뭔데요, 어머니? IT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예. 그거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 의미에서 어머니 저희 함께 구호 외쳐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좀 아까 구호 들으셨나요? 네네. 네, I can do it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I can do it.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삼성전기에. 삼성전기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6천 원에 예. 네. 10%예. 한숨을 크게 내셨어요. 12만 6천 원에 10%. 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금 한 23% 손실률 나타나고 있어요. 예. 금액도 좀 큰 종목이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작년에 매수하신 거죠, 이거? 예, 작년에 우리 집에 상이 있어가지고 안 뒤다보고 있었더니 아마 포기를 했는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일단 어머니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9만 6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이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MLCC에 대한 부분들, 뭐 호황기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다가 예, 예. 그걸로 인해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밀렸던 부분들은 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밀린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가격 조정은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구간은 바닥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어머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기간 조정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MLCC도 하고 있지만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실적은 좋아요. 지금 부품주들이. 예, 그리고 MLCC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성장하는 그런 쪽 사업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냥 좀 들고 가세요, 어머니. 예, 예. 들고 가시고 예, 한 11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성공투자 감사합니다. 좋은 부탁드립니다. 하루 되세요. 네. 네. 자, 다음은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하나 66번님이 제준 코스메틱 11,729원 15%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손실률이 굉장히 크세요. 거의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떻게 하죠? 11,000원대 후반이에요. 제가 이게 보게 되면 네. 지금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이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11,000원대쯤 매수를 하신 걸 더 보면. 빠질 거라 생각을 못 하셨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과거에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 IR도 좀 다녀왔었어요. 사실 이게 한 1년, 2년 된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대표가 직접 IR을 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표가 했던 거하고 결과하고는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 쪽에 있어서의 신용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다지 저는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 관련 섹터인데 실적도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18년 기준엔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좀 전환됐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오늘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8,000원대 정도, 8,0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15%니까 좀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만회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러면 8,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해볼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000원에서 이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갈게요. 5238번님이 롯데 하이마트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높습니다. 50% 갖고 계세요. 자, 일단은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데 조금만 올라주면 그래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제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에. 네. 어떻게 좀 45,000원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요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제. 네, 어제. 요때 거래량도 늘었겠다, 바닥 다졌겠다, 요거 넘어가겠다, 요거 45,000원을 못 넘어가는데 넘어갔으니까 45,000원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눌렸단 말이죠. 맞아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50% 비중 뭐 참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을까라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 1층이 있으면 2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3층이 있다라는 거.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은 꾸준해요. 사실 꾸준하고 자산 가치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싸요. 배당도 좀 주고 있고 가져가세요 이거. 그렇게 크게 저점을 깨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져가시는데 한 5만 원대 이상? 뭐 이게 주당 자산 가치가 지금 BPS를 보게 되면 BPS가 8만 원대예요. 8만 원대인데 이 8만 원까지 올라간다? 뭐 이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보통 보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20개월 선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6만 원대인데 이게 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월봉상 20개월 선을 목표로 가져가 보는 전략.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 5개월 선. 요 자리대가 일단 목표치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전저점 부근대인 한 뭐 42,000원 부근? 그 정도까지 눌린다라면 추가 매수를 해볼 필요성도 있는데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상담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상담 받으실 수 있죠, 멘토님? 잘하셔야겠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이 화면을 이제 띄워놓지는 않고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보세요.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오시면 종목 얘기나 아니면 시장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힘들도록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많은 정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끝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아이캔 트윗 왜 아니었어요? 안 해주세요?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